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민간 분양 아파트 비싸도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서울 변두리 또는 서울과 인접한 외곽의 25평 분양가는 9억대, 34평은 11억 정도 합니다. 광명에서 분양한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완판이 안 돼서 무순위로 다시 나왔습니다. 소형 평형인 3구 타입이 15세대, 84 타입이 12세대로 모두 37세대가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서울에 어디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거기는 84 타입이 13억대 분양가인데 거의 스키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언덕입니다. 언덕이라고 해서 또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없습니다. 눈 오는 날은 출근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비료포대에 엉덩이에 하나 깔고 쭉 타고 내려가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계속 사줄까, 이거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끝을 볼 것 같긴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낙담을 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9월 달에 공공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어떤 물량이 나오고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다 저렴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강변 로또라고 불렸던 수방사 부지도 경쟁률은 치열했으나 가격은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또 하나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또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상대적으로 저축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지만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중장년층에게는 또 불리한 조건입니다. 어차피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파이를 서로 나눠 먹기 하는 것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의 약속대로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디부터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으로 먼저 관심이 가는 곳은 당연히 서울, 강서구, 마곡 10-2입니다. 공급 물량은 260세대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유일한 서울입니다. 마곡이 한참 핫했다가 살짝 요즘 분위기가 침체된 느낌도 있지만 주변에 대기업 연구소도 있고 충분히 지켜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가격만 맞다면. 그리고 여기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고덕강의 3단지 기억하시죠? 거기랑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4억대에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임대부라면 매달 토지 이용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고덕강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약 한 달 임대료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입지 분석부터 쭉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남 교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의 인기지역 3대장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남 교산, 그리고 고양, 창릉, 그리고 또 남양주, 왕숙 1, 왕숙 2가 이렇게 3대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하남 교산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사실상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곳은 화성 동탄 2에 50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동탄은 차갑게 식기도 잘하고 뜨겁게 달궈지기도 잘하는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모르겠으나 알아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동탄 2의 안전빵 위치는 그래도 동탄역 주변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넓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탄역 주변이 아니라면 큰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요즘은 아파트 이 마케팅쟁이들이 삼성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 개발을 동탄에다 또 막 갖다 찍어 붙이긴 합니다. 결국은 이곳의 미래 가치는 아파트 마케팅쟁이들이
또 바람잡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판가름 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어떤 바람, 흥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정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구리 갈매 역세권 300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365세대도 있는데 요건 유형이 약간 다른 건데 아무튼 합해서 665세대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일단 구리 갈매 역세권 여기는 별내역의 경춘선과 앞으로 8호선 연장선이 만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긴 합니다. 이미 여기는 개발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난 곳이긴 합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구리갈매 그리고 붙어있는 별내 신도시 그리고 부동산 폭등기에 엄청난 폭주를 했던 다산 신도시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의 3대장 중에 하나인 왕숙 여기하고 하나의 어떤 벨트가 형성되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확률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보면 여기는 배드타운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배드타운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이렇게 신도시 몇 개가 묶여서 새로운 생활권으로 자생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지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또 제가 제 이야기의 기본 전제사항은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 혜택, 시세 차익 이것보다는 맘 편하게 큰 빚 지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젊은 분들도 참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아저씨로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나눈다면 최대한 한강 이남으로 가라. 이 말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 부분 동의하긴 합니다. 지난 부동산의 결과들이 그렇게 쭉 나왔습니다. 몇십 년간. 일단 대기업이 한강 이북에는 아예 들어오질 않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1기 신도시였던 일산과 분당을 서로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일산과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고 오히려 일산이 더 높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분당은 노후화가 되어도 더 좋은 인정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같은 가격이라면 저도 무조건 한강 이남으로 가라고 자신있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가,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먼저 잘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집 공고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나씩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막 뜯어 볼 겁니다. 입지 조건, 분양가, 주변 시세, 또 단지 배치도, 평형별 구조 등등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9월달 일정이 이런 거고 올 12월달에는 또 다른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 택시 차고지 210가구 그리고 어딘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한강 이남 300가구 위례 A1 14블록 260가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3대장 중에 왕숙 2지구 836가구 고양, 창릉 600가구가 대기 중입니다. 12월 물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탐나는 곳들이 많긴 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서울이 아닌 곳도 많이 있고 또 대부분 대단지가 아닙니다. 공공분양은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 또 매월 토지임대료를 내는 게 마치 이게 내 집이지만 내가 월세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눔형, 서울 강서구 마곡 10-2 260가구, 그리고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 장상 430
9가구 어떤 요 물량이 있습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급을 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 80% 수준에서 공급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근데 또 의무거주 기간이 5년 있고 그 후부터 환매가 가능합니다. 이 환매, 문제는 이 환매인데 환매라는 거는 내 집이지만 아무한테나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눔형이 관리 기간에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매 후에 수익이 났을 때 좀 더 싸게 샀으니까 이 70%만 또 내 거가 되는 겁니다. 30%는 관리기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에 내가 4억에 분양을 받았다가 환매를 했을 때 집값이 막 올라서 7억에 환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은 3억이 됩니다. 그런데 3억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70%인 2억 1천만 원만 나의 시세 차익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한 대신 시세 차익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대신 또 집값이 하락했을 때도 70%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집이라는 게 100% 소유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살짝 낯설고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 여기만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나눔형이 화끈한 전용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략 1.9%에서 3.0% 사이의 고정금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이 7%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끌족이 막 기절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또 솔깃한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 또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정말 좋은 활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형입니다. 화성 동탄 2 500가구, 구리갈매 역세권 300가구, 군포 대암이 340가구 물량이 나옵니다. 선택형은 먼저 임대로 내가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분양을 받을지 말지. 임대로 살아보는 기간은 6년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내 집으로 만들지 아니면 몇 년 더 임대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지 6년 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택형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내가 6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냐,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만약에 입주 시에 추정 분양가가 4억이었다. 그리고 6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될 시점에 이걸 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8억이었다 라고 하면 그 중간인 6억에 이거를 6년 후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형 이번에 구리갈매 역세권 365가구, 인천계양 618가구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은 집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100% 내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아무래도 나눔형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거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지역들의 민간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단테라는 어떤 공공 분양의 브랜드를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나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중에 일반형은 앞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공분양 50만원 공급을 이번 정권에서 내걸었죠. 그런데 그 중에 50%인 25만 가구가 다 나눔형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공분양 중에 100%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의 일반형은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좀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최종 정리하자면 이번 9월달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볼 만한 곳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하남 교산이나 마곡이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히려 12월 달에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이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영상에 소개된 부분은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